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살면서 큰 병 없이 장수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건데 특히나 중년 이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강한 식단, 셋째는 금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루에 3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술을 적당히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어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다. 이 말을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 기준에서는 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게 같은데. 꽤 시간을 좀 내고 네, 또 좀 맞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윤홍일 원장님, 김남십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동안의 대표적인 마스코트이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앞서 언급을 한 이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 잘 실천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들? 저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 뭔가요? 네. 네.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네. 못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 안 먹으니까. 그죠? 아예 안 먹는 것. 네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제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음주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네. 식단 지키는 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일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기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김남식 원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중에 네. 그 숙면은 없는데 네네. 잠을 잘 자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게 됐을 때 우리 몸을 회복하는 그런 기전이 발현이 되게 되고 특히나 잤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많이 분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수요일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재채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자,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병명을 보면 코 속에 있는 무슨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코 안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뜻이죠. 비염이라고 하면은. 근데 코 안의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코 안의 공간은 점막이라는, 그러니까 피부는 이렇게 피부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코 속은 이제 점막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바로 비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네.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이런 이제 4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알러지성 반응으로 생기는 증상을 또 알러지성 비염이다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비염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염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 꽃가루 비염이 있어가지고 3, 4월 때쯤에 너무 힘들고 뭔가 이 코 속에 꽉 막힌 듯한 느낌이 항상 있는데 왜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 답답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마 정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제
꽃을 닮으셔서 아마 꽃가루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프로예요. 네. 어, 예. 비염이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 속에 사시사철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 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내시경이라고 하는 도구로 들여다보면은 코 속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비강의 점막이 이렇게 분홍빛을 띠게 되고 공기가 통하는 통로들이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게 돼요. 옆에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의 공간, 까만 영역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비염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한성 비염이라고 이제 한방에서 이제 명칭을 내리는데요. 네. 네. 이렇게 창백해지는 거예요. 점막이 창백해지고 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삼출물들이 많아지는데 맑은 콧물이 많아지는 것을 바로 한성 비염이다, 그러니까 차가운 비염이다라고 부르고요. 네. 열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빨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발적이 돼가지고 빨개지고 붓고 그리고 농성에 끈적끈적한 분비물들이 많아지면 열성 비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직접 코를 들여다봄으로써 이게 차가운 계통의 비염인지 따뜻한 계통의 비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 안의 상태에 따라서 한성 비염과 열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이 비염 안에는 굉장히 원인과 또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한성 비염, 열성 비염은 순전히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이에요. 한의학적인 개념으로서 네. 접근했을 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단 급성 비염이냐 만성 비염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증상이 짧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급성 비염이다. 감기와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오랫동안 2, 3개월 이상 지속을 하는 경우에는 만성 비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성 비염은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점막이 점점 부어가지고 코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만성 비후성 비염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알러지 원인 말고도 온도 변화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먼지 때문에 자극 때문에 생기거나 뭐 이러한 비염의 종류도 있어요. 네. 그러한 혈관 운동성 비염이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자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만성 비후성 비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워낙 이 비염이 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쉽게 좀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비염의 정확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윤홍일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모든 병이 그런 것처럼 환자한테 잘 물어야 됩니다. 네. 잘 묻고 또 잘 들어서 이렇게 머리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어떤 비염인지 잘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잘 듣고 묻는 거 문진. 두 번째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알레르기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도 있고요.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부비동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부어 있는지 안 부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알레르기 인자가 나와서 반응이 보인다. 그럼 이건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부비동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부어 있고 비후돼 있다. 그럼 이 비후성 비염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혈관 운동성 비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비염이라는 게 사실 앓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 보면 네. 이게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이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알려주실까요? 일단 한약이 그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비염약 그 상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약하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드시게끔 되는데요. 네. 약을 먹었을 때는 염증이 확 줄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뭐 약 끊고 나면 또 바로바로 생기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약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예방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아까 코 안이 점막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일단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아지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활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약에는 우리 몸의 인체 면역력 자체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면
우리 한약이 비염의 증상의 개선을 시켜준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임상 연구들을 한 19개를 모아가지고 7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제가 네.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한약 치료를 꾸준히 시행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양방에서 쓰는 항히스타민제보다 조금 더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뮤노글로불린 E의 함량이 혈청 함량이 훨씬 더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 치료가 굉장히 주된 치료가 비염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면역력 같은 이런 우리 몸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한약재를 사용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한약은 사람에 맞게 다 다르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성비염과 열성비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차가운 계통, 그러니까 차가운 성질의 비염,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른다라고 하면은 마황, 개지, 세심, 바나,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계통의 뭐 강화리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열성 비염, 염증성 비염이 생겨서 농이 자꾸 생기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금우나 현계, 영교, 방풍과 같이 염증을 줄여주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의 경우는 이제 소청용탕이라고 하는 처방이고요. 네. 후자의 경우 열성 비염에 쓰는 약은 영교패독산이라는 처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처방을 대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한성 비염인지 열성 비염인지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알맞게 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염 치료를 보니까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이 코 주변에다가 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침 치료를 통해서도 이 비염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침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침이 염증을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침을 맞게 되면 우리 점막에도 이 신경이 닿아 있거든요. 네. 네. 그 신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점막을 다스리고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함으로써 점막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침을 맞게 되면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은 점막의 재생 능력이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 침 관련 연구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사진을 보시면은 신경저울이에요. 저기가 바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하관혈. 저기를 자침을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신경이 바로 비강 점막 쪽으로 저렇게 노란 줄무늬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관혈을 자침하게 되면은 비염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페노팔라틴 강글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침을 놓게 되면 비염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침 관련 연구를 해봐도요. 우리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침 치료를 시행하고 양방적인 치료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그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그리고 재채기 같은 증상들이 경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양약을 사용하는 빈도를 확연하게 줄여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 치료도 비염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비염을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 한약 치료, 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다른 그 치료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불편감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우리 한약을 먹게 되면 몸 안에 전체가 흡수돼 가지고 약효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염은 대부분 염증이 코나 요 비강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약효를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뭔가요? 비염 외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고제예요. 염증을 줄여주는 연고제를 우리 발라가지고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다가 점막에다 직접 발라주게 되면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바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무제도 있어요. 코 코에 안에다가 넣고. 칙칙 뿌려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웬 풍선인데요? 이렇게 풍선이 부풀게 됩니다. 우와, 네. 네. 그러니까 코 속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약을 다 묻힌 상태로 코 안에 집어넣고 요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은 안에다가 그 약을 잘 바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의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걸 바로 비강추나라고 부릅니다. 아, 비강추나. 비강추나. 네. 그리고 안쪽에 비갑계가 부어 있는 경우에는 피를 한두 방울씩 이렇게 똑 따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부어 있는 점막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숨을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외치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한약이나 뭐 침 치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양한 비염 외치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신체 건강의 어떤 전반을 따져보기도 하잖아요. 비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윤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죠? 네, 비염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코, 비강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보폐 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제 김남신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성 비염과 열성 비염은 급성기인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네. 만성으로 2, 3년 이상 막 오래된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하는 게 장부별로 봤을 때 폐의 기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력 하면은 사실은 신장 전기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진기를 올려주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또 비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위가 약한 거죠. 네. 예, 소식하고 입이 짧은 아이들은 비위가 약한데 그 비위는 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폐는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을 못하는 그런 오행적 방법으로 풀어서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 이후에 폐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보존기탕, 폐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생맥산,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육미주황탕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우리 항상 쓰는 거 있습니다. 행인, 과루인, 상백피, 창의자, 신이 아시죠? 네. 목련의 그 꽃 네. 나온 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한약재를 저희 한의사들은 여러분의 각 오장 장부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여러분의 몸을 튼튼하게 해서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코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기를 치료함으로써 비염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비염 같은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그런 질환이 혹시 유전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 어떤가요? 일단 알러지성 체질은 다 유전이 됩니다. 아, 유전적인 그래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러지성 질환이 있으시면 자녀분이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50%가 되고요. 네. 두 분이 다 앓고 계시면은 자녀분이 알 확률이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코 많이 흘리고 비염이 있다 그래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네. 그냥 나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이 다 그 비염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시면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좀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그 비염 같은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이제 내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증상 완화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압 같은 방법을 좀 궁금하거든요. 자, 김만식 원장님 이거 어디를 자극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코 주변에 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영향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콧볼 주변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음. 거기를 영향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검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 주변에 신경이 안정되면서 안쪽의 점막이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요 찬죽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요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눈썹의 안쪽이란 뜻이에요. 네. 찬죽혈은 여기 전두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이 있는 데거든요. 음. 그 부비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를 요 찬죽혈을 또 5초 동안 눌렀다가 뗐다가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요. 눈 아래, 눈동자 바로 아래쪽에 뼈가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구와 뼈의 사이 거기를 승읍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이랑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질환에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냥 특효가 되는 데는 머리예요, 두피. 그래요? 두피에 지금 저 잘생긴 사람 머리에 이제 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네네, 잘생겼는데 거기에 혈자리들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이 네. 머리 두피 전체가 다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거든요. 어디든지 마사지를 쭉 하다 보면은 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명이었어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두피 쪽을 많이 혈자리를 좀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비염을 비롯한 이 호흡기 질환 완화를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하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네. 비염은 일단 알러지성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데라든지 먼지가 많은 데라든지 뭐 우리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쐰다든지 이러한 자극을 심하게 주게 되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것을 우리 제한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네. 자기 전에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점막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한번 싹 씻어주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양약을 사용할 때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졸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조금 증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일단 항히스타민제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고 네. 스테로이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꿀팁이 되는 생활 관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비염과 비염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